때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술을, 때로는 삶을 풍요롭게 해줄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곳, 바로 연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화학물질과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화재나 폭발, 중독 등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실의 안전을 지키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구실 안전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환경은 지금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융복합 연구 등이 활발해지며 연구활동은 더욱 복잡 다양해졌고 연구실 내 예측하기 힘든 유해인자들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이나 연구활동 종사자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 보호를 위해 연구 특성에 맞는 보다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연구실 안전법,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제일 먼저 법구조 체계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처음 법이 만들어진 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으로 인해 연구실 안전법은 좀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 조문을 정리하고 4장 36개로 이뤄진 기존의 조문을 8장 46개로 정리하여 현장에서도 법을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은 6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 보호라는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 연구 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 책임자의 책임과 임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 비치가 의무화되고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지도해야 합니다. 또 연구자들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인 경우엔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주거나 호흡기 환자인 경우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화학실험은 피할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또 안전점검이나 사고 조사 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가 사고 위험이 큰 연구실의 사용 제한을 건의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현장 규제 완화입니다. 일선 연구 현장에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의 과태료 즉시 부과에 따른 현장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또 규모가 작은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관리자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개선하였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출산휴가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안전관리비 예산이나 집행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할 수 있게 위원회 권한을 강화했는데 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 연구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술인력의 교육기술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섯째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이에 맞는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이나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연구실 내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와 지도,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나 환경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위 법령 마련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후 2022년 제1회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6번째, 연구실의 안전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 상위 관리자의 안전의식인 만큼 기관장 등 상위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또 안전의식과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쓴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2020년 완전 새롭게 탈바꿈한 연구실 안전법. 이번에 전부 개정된 연구실 안전법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앞으로는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 개발 활동을 펼치며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